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랑 이제 같이 모의 투표하러 가보실 건데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무티하오 거기야 한국에 10년 살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김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올해로 12년째 된 우즈베키스탄 결혼 이주 여성 나르기자 헌입니다.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세 분은 전에 투표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투표권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화를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봤고 이번에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처음 해보시는 거겠네요. 네, 지방선거는? 맞습니다. 네. 네. 한국 오고 바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공부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였고 네. 그래서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자격도 생겼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모의 투표를 하러 가보실까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그 절차와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직들을 뽑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개의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데요. 우선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교육감, 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시군의원, 또 비례대표 시군의원까지 총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 투표용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7장이 있는데 각 선거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투표용지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7장을 한 번에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도장을 찍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투표용지가 많다 보니까 2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1차로 3장을 먼저 받아서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나머지 4장을 받아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세로형이 있고 가로형도 있고 투표용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반적으로 투표용지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이게 가로형으로 작성이 돼서 다른 선거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 정당 추천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형으로 작성을 하면서 그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지 않고 이 후보자 이름하고 이 기표란만 저희가 기재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배열에 따른 그 후보자 간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통은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해서 세로로 하는데 교육감은 가로로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난 후에는 이 투표 용지를 꼭 접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투표 용지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접지 마시고 이렇게 세로로 접으면 세로로 접으면 다른 후보자에게 안 묻겠죠, 인주가.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접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표하실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그 기표 용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까 꼭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거인이 실수하더라도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표란 안에 신중하게 정확하게 기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 기표 용구가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혔다거나 또 기표란이 아닌 또 후보자 성명이나 뭐 정당명 란에 찍었다고 이게 무효가 되는 줄 알고 저희한테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일부만 찍히더라도 정규의 기표 용구를 찍었다면 그건 유효고 그 다음에 기표란이 아닌 뭐 후보자 이름이나 또 정당명 기호란에 찍더라도 그 유효가 되니까 그거는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효가 될까 봐 불안하시다 그러면 한 후보자 란에만 여러 번 찍는 거는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기표란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그 기표란에 찍었는데 이게 조금 덜 찍힌 것 같다 하면 한 번 더 확실히 찍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후보자에게만 찍으면 됩니다. 예. 네네. 혹시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를 하거나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를 한 거, 그다음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낙서를 한 거, 또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되니까 꼭 기표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투표용지를 보니까 이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번 누구, 2번 누구 이런데 지금 1번 가, 나, 뭐 가, 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그 중선거구제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간의 배제 순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숫자 기호 옆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시를 해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근데, 네, 마찬가지로 예. 한 명만. 맞습니다. 예. 꼭 한 명만 찍으셔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투표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원은 또 별개로 더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꼭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되고 또 투표용지가 7장이다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가시면 조금 더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는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촬영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 오늘 투표했다라고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폰을 꺼내 들고 투표용지를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도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사전 투표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1일 날 일정이 있으신 분은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할 때는 선거일 투표와는 다르게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모의 투표를 실시해 봤는데요. 일단 신분증을 제출해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 3장을 받고 자신이 지지하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을 각각 1명씩 선출합니다. 일차 투표를 마치면 이번에는 지역 도의원, 비례도의원, 지역 시군의원, 비례 시군의원을 뽑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4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모두 끝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투표를 해보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처음이라 그래도 대통령 선거보다 복잡하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얘기하신 대로 따라해서 기표함에 넣고 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투표하는 날에 갔을 때 지금 해봐서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이라서 좀 복잡하네요. 근데 안내 받은 후에 좀 괜찮아요. 당일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1일 지방선거 꼭 투표해 주세요.